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교정은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 중에서도 한 가족은 유독 눈에 띄었다. 정재훈 회장 일가였다. 태민아, 할머니 손 꽉 잡고 가자. 정 여사는 손자 태민의 작은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입학식장으로 향했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고 온몸에서는 명문가의 품격이 우러나왔다. 옆에서는 아들 정대진과 며느리 세연이 태민을 사이에 두고 함께 걸었다. 우리 태민이가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는구나. 대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도 이 학교 출신이야. 내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모두 이 학교를 나오셨단다. 태민은 새하얀 교복을 입고 반들반들한 구두를 신고서는 약간 긴장한 듯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7살 아이답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위축되어 보였다. 엄마, 떨려요. 태민이 세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세연은 아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고 태민과 눈높이를 맞췄다. 우리 태민이 왜 떨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멋진 날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태민이는 정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 당당하게 해. 세연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 여사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태민은 분명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어린 적부터 어딘가 모르게 가족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새로 입학한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정 여사는 축사를 들으면서도 계속 태민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그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이상하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태민의 턱선, 눈매, 심지어 손가락의 모양까지. 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외모를 세세히 관찰하게 되었다. 대진을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오히려 세연 쪽에 더 가까워 보였다. 아니, 세연과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할머니, 왜 계속 저를 보세요? 태민이 조그맣게 물었다. 아, 미안하다. 우리 태민이가 너무 의젓해서 그래. 정 여사는 당황하며 태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입학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다. 정 회장 가족은 다른 가족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사진기 앞에 섰다. 정 여사, 대진, 세연,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태민. 겉보기에는 완벽한 3대가 함께하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자, 이제 태민이 혼자 사진도 찍어볼까? 사진사가 제안했다. 태민은 혼자 서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정 여사의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태민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고 마치 억지로 짓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대진의 어린 시절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 여사는 계속 그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대진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민아,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아빠. 새로운 선생님은 어땠어? 친절하셨어요. 대진과 태민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정 여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태민의 대답들이 너무 모범적이고 계산된 것 같았다. 7살 아이답지 않게 말이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정 여사의 관찰은 계속되었다. 태민이 젓가락을 잡는 방법, 밥을 먹는 습관,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미묘하게 가족들과 달랐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태민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게 감개무량해서.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벌써 7살이라니. 세연의 말에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말 시간이 빨랐나? 아니면 내가 놓친 것들이 있었나? 그날 밤 정 여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하루의 일들을 되새겼다. 태민의 입학식, 그 아이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낯선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우일 뿐일까? 정 여사는 침대 옆 서랍에서 태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사진 속의 태민은 분명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정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점들이 있었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정 여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태민의 입학식으로 시작된 이 하루가 훗날 정 가문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태민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은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태민이 학교에서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된 것이다. 여보시오. 응급실이 어디예요? 대진이 피투성이인 태민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다. 뒤따라온 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저희 아들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태민을 응급실로 옮겼다. 1시간 여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많아서 수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호자분들의 혈액형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O형입니다. 대진이 답했다. 저는 B형이에요. 세연이 덧붙였다. 의사는 잠시 차트를 확인한 후 말했다. 환자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AB형이시거나 O형이신 분이 계시나요? 대진과 세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O형과 B형입니다. 아,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O형과 B형 부모에서 AB형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혈액은행에서 적합한 혈액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대진과 세연은 태민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두 사람 모두 걱정에 잠겨 있었다. 정 여사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태민이는 어때? 많이 다쳤니? 어머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지금 수혈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진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혈?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데? 태민이는 AB형이래요. 정 여사는 순간 당황했다. AB형? 너는 O형이고 세연이는 B형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유전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 O형과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 나올 확률은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는 O형이나 B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았다. 수혈이 끝나고 태민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파요. 태민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태민아. 이제 다 나았어. 세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달래었다. 며칠 후 태민이 퇴원하면서 의료진이 혈액형 카드를 건네주었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 여사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태민의 입학식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그리고 이번 혈액형 문제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의학서적을 꺼내보았다. 혈액형 유전에 관한 부분을 찾아 읽어보니 그녀의 기억이 맞았다. O형과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O형, B형 또는 O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았다. 만약에 태민이가 정말 대진의 아이가 맞다면? 정 여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정 여사는 세연이 시장에 간 사이 태민과 둘이 있게 되었다. 태민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할머니.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닮았다고 생각하니?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요. 선생님들은 엄마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
그럼 아빠는 안 닮았다는 거네. 잘 모르겠어요. 태민의 솔직한 대답이 정 여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7살 아이도 자신이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 여사는 대진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진아, 혹시 태민이 혈액형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데 혹시 DNA 검사 같은 걸 해본 적은 있니? 대진은 어머니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DNA 검사요? 왜 그런 걸 해야 해요? 아니야, 그냥. 요즘은 유전자 검사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만 정 여사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이 서고 있었다. 태민이 정말 자신들의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액형 카드를 다시 꺼내보면서 정 여사는 결심을 굳혔다. 며느리 몰래라도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정 여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정 가문에는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것이었다. 정 여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태민이 목욕을 하고 난 후 욕실에 남아있던 수건에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그리고 대진이 사용한 칫솔에서도 샘플을 채취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정 여사는 혼자 중얼거리며 샘플들을 조심스럽게 봉지에 넣었다.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정 여사는 운전기사에게 시내 한 유전자 검사 전문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부인,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간단한 검사 좀 받으려고. 병원에 도착한 정 여사는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연관계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친자 확인 검사 말씀이시죠? 필요한 서류와 검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검체는 제가 가져왔어요. 정 여사는 준비해온 봉지를 꺼냈다. 이것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검사실 직원이 샘플을 확인한 후 말했다. 네, 충분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오시겠어요? 직접 오겠습니다. 정 여사는 확실히 못 박았다. 이런 민감한 결과를 전화로 듣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정 여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태민을 볼 때마다 그리고 대진과 세연의 화목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다. 정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정 여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결과지를 가져왔다. 상담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어요. 직원이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두 샘플 간의 혈연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 여사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확실한 건가요? 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99.9% 확률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오차 범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여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 종이 한 장이 정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태민에 대한 측은함까지.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세연은 태민과 함께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민이 밝게 인사했다. 응, 태민아. 잘 있었니? 정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들렸다. 세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 여사는 짧게 답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고 난 후 정 여사는 침대에 주저앉아 결과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있는 혈연관계 없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다. 그날 밤 대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7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세연이 식탁으로 불렀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정 여사는 태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는 분명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정 가문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태민아, 학교는 재미있니? 대진이 아들에게 물었다. 네, 아빠.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정 여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대진은 여전히 태민을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언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식사가 끝나고 태민이 잠자리에 든 후 정 여사는 세연을 불러서 말했다. 세연아,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 여사는 세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혹시 나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니? 세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가족끼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니까. 하지만 정 여사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세연은 그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심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고민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세연의 과거를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태민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정 여사의 마음은 혹독한 겨울처럼 차가웠다. 며느리에 대한 미행이 시작될 참이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정 여사는 며칠 동안 세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세연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세연이 대학 동창과 만나고 온다며 외출했다. 정 여사는 이번에야말로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기사님, 조용히 따라가 주세요. 정 여사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부인, 혹시 무슨 일이? 그냥 제 말만 따라하세요. 세연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다. 정 여사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세연이 누구와 만나는지 지켜보았다. 1시간 정도 후 세연이 한 여성과 함께 카페에서 나왔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군. 정 여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며칠 후 정 여사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세연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주세요. 특히 대학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의 기록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까요? 연애 관계요. 어떤 남자들과 만났는지, 특히 장기간 교제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후 결과를 가지고 왔다. 세연 씨의 대학 동창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 여사는 긴장한 채로 탐정의 말을 들었다. 세연 씨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박태수라는 남성과 3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유부남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태수는 현재 서울 강남의 명문병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사였고요. 정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유부남과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까지도 성공한 의사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동창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연 씨는 박태수와 매우 진지한 관계였답니다. 심지어 결혼을 고려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태수가 이미 가정이 있어서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언제 헤어졌나요? 세연 씨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몇 개월 뒤에 지금의 남편분과 만나서 결혼했고요. 정 여사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려고 애썼다. 세연이 박태수와 헤어진 시기와 대진과 만난 시기, 그리고 태민이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보았다. 혹시 박태수라는 사람의 사진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탐정은 파일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것이 박태수의 최근 사진입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정 여사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박태수의 얼굴 형태, 눈매,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태민과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 사람이 태민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정 여사는 중얼거렸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사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 여사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세연은 박태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대진과 결혼했고 태민은 박태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저녁 정 여사는 세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이제 정 여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세연아, 너 대학 시절 어떤 남자친구들이 있었니? 정 여사가 갑자기 물었다. 세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 대진이가 내 첫사랑인가 하고 말이야. 네, 대진 오빠가 제 첫사랑이에요. 세연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정 여사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어색한 미소, 모든 것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정 여사는 박태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그의 병원을 찾아보니 정말 유명한 의사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연은 왜 대진과 결혼했을까? 정 여사는 생각했다. 박태수가 자신을 택하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며칠 후 정 여사는 박태수의 병원 근처에서 그를 직접 보기로 했다.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태수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실제로 본 박태수는 사진에서보다 더욱 태민과 닮아 있었다. 이제 확신이 든다. 정 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연과 직접 대면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정 여사는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서 세연과 박태수가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온 전화는 정 여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세연 씨가 지난주 박태수의 병원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정 여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여전히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접 세연과 대면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 때가 왔다. 정 여사는 며칠 동안 어떻게 세연과 대면할지 고민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우회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대진이 출근하고 태민이 학교에 간 사이 정 여사는 세연을 거실로 불렀다. 세연아,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어머니. 무슨 이야기요? 세연은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금 긴장한 듯했다. 정 여사는 소파에 앉으며 세연에게도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준비해온 박태수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사람을 아니? 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건 누구세요? 박태수. 너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남자 말이야. 세연은 사진을 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와 이 남자의 관계, 그리고 태민에 관한 진실이야. 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연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 태민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세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답해. 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DNA 검사까지 했다는 걸 알고 있니? 태민은 대진의 아이가 아니야. 세연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다. DNA 검사를. 언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결과야. 태민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거지. 세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너는 뭐?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니면 검사 결과가 틀렸다고 할 거야? 정말 DNA 검사를 하셨나요? 정 여사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세연 앞에 펼쳐놓았다. 직접 확인해봐. 99.9% 확률로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 세연은 결과지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말해. 태민의 진짜 아버지가 박태수 맞지? 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박태수와는 오래전에 끝난 일이에요. 그럼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이야? 아, 아니에요. 태민은 정말 대진 오빠의 아이예요. 정 여사는 화가 났다. 이 상황에서도 세연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난주에 박태수 병원에 갔다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세연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다른 일이었어요. 다른 일? 태민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대진이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대진은 거실에 들어서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연과 화가 난 어머니를 보며 당황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지금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대진아, 너도 앉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 어머니, 무슨? 태민에 관한 이야기야. 세연은 필사적으로 정 여사를 말렸다. 어머니, 제발. 아직 뭐? 언제까지 숨길 거야? 대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 여사는 테이블 위에 DNA 검사 결과지를 대진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봐. 너와 태민의 DNA 검사 결과야. 대진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태민은 내 아이가 아니야, 대진아. 대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연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내가 7년 동안 키워온 거야. 대진은 세연을 바라보았다. 세연아, 이게 사실이야?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악의적인 조작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 정 여사가 끼어들었다. 그럼 박태수는 뭐야? 내가 지난주에 만난 그 남자는? 대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박태수가 누구야? 정 여사는 박태수의 사진을 대진에게 보여주었다. 세연이의 대학 시절 연인이야. 유부남이었고 지금은 유명한 병원 이사장이지. 대진은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박태수의 얼굴이 태민과 확실히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연아. 대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이 태민의. 아니에요. 세연이 소리쳤다. 정말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오히려 의심만 더할 뿐이었다. 대진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7년 동안 내가.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태민이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저 왔어요. 태민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되었다. 세 어른은 모두 말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요?
태민이 순진하게 물었다. 정 여사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모든 진실이 결국 이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다.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졌다. 대진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세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정 여사는 거실에 혼자 앉아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태민이 정 여사에게 다가와 물었다. 태민아, 어른들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나쁜 일이에요? 정 여사는 태민의 순진한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태민아. 그냥 복잡한 일이야.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식탁에 모였지만 아무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대진은 세연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세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엄마는요? 세연은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세연의 대학 동창인 민지였다. 세연아, 안녕.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민지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민지야, 지금은 좀. 세연이 난처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 여사는 민지의 방문을 반겼다. 혹시 더 많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세연이 친구분이시죠? 정 여사가 민지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세연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연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 여사가 대신 말했다. 민지 씨, 혹시 세연이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특히 연애 이야기 같은 건 말이에요. 민지는 이상하다는 듯 세연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냥 궁금해서요. 며느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서.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세연이 대학 시절이요? 세연이는 워낙 진중한 성격이라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았어요. 그럼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박태수라는 분이었는데. 민지가 말하다가 세연의 얼굴을 보더니 당황했다. 세연아, 왜 그래? 세연은 필사적으로 민지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정 여사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박태수라는 분과는 어떤 사이였나요? 세연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3년 정도 만났나? 그런데 그분이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민지는 세연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말을 멈췄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세연이는 박태수 씨와 정말 진지한 관계였어요. 심지어 아이까지. 아이? 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지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아, 제가 말실수를. 아닙니다. 계속해 주세요.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다. 민지야, 그만해. 하지만 정 여사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민지 씨, 제발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세연과 정 여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세연이가 박태수 씨의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정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 아이가? 네, 태민이에요. 박태수 씨가 세연이를 떠날 수 없다고 하자 세연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서 세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지야. 왜 그런 말을? 미안해, 세연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대진이 들어왔다. 그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 여사는 대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지의 증언, 세연과 박태수의 관계, 그리고 태민의 진실까지. 대진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세연을 바라보았다. 세연아, 이게 모두 사실이야?
세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진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7년. 7년 동안 나는. 여보, 제발 들어봐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태민이도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만해. 대진이 소리쳤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 순간 태민이 계단에서 내려왔다. 어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이었다. 아빠, 왜 소리 지르세요? 대진은 태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7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이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태민아, 아빠가 좀 화가 나서 그래. 태민은 아빠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태민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대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냉랭함이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민지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대진아. 정 여사가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대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세연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정 가문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이 상처는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만 같았다. 민지의 폭로 이후 정 가문의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진은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세연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태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다녔다. 넷째 날 저녁 대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급격히 늙어 보였고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세연이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사흘 동안 거의 안 나왔어. 대진은 세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세연아, 나야. 나와서 이야기하자. 세연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다. 여보, 거실로 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거실에 앉은 대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연아, 우리 이혼하자. 세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보, 제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7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게 견딜 수 없어.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만해. 대진이 말을 막았다. 그런 말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 정 여사가 옆에서 말했다. 대진이 말이 맞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함께 살 수 있겠니? 세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태민이 생각해서라도. 태민이. 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왜 우리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거지? 태민이는 죄가 없어요. 그럼 내가 데리고 가. 진짜 아버지한테 가든지 말이야. 대진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유산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 해. 태민이는 정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 세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태민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당신만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났다. 태민이 내려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왜 또 싸워요? 세 어른은 모두 말을 잃었다. 태민은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다. 태민아, 이리 와서 앉아봐. 대진이 아들을 불렀다. 태민은 아빠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가족 왜 이래요? 대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7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태민아,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혼한다는 뜻이야. 이혼이 뭐예요? 세연이 끼어들었다. 태민아, 엄마랑 아빠가 잠깐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태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대진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없었다. 태민은 어른들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빠, 저를 안 사랑하세요? 그 질문에 대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태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예전처럼 순수하게 사랑할 수도 없었다. 태민아, 아빠는 대답해 주세요. 태민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태민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세연이 태민을 안으려 했지만 태민은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저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세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너랑 함께 나가면 돼. 정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태민이는 7년 동안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건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 며칠 후 대진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세연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대진의 의지는 확고했다. 세연아,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태민이와 함께. 어디로 가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박태수한테 가든지. 저는 박태수와 연락하지 않아요. 그럼 내 친정으로 가든지. 어쨌든 여기서는 나가야 해.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왔다. 세연은 태민과 함께 작은 짐들을 챙겼다. 태민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지 물어봤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집에 와요? 태민아, 우리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아빠도 같이 가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 계실 거야. 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현관에서 짐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대진이 나타났다. 태민아, 아빠. 태민이 아빠에게 달려갔다. 아빠도 같이 가요. 대진은 태민을 안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를 7년 동안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태민아, 아빠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우리 가족인데. 대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태민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민은 닫힌 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아빠. 세연은 울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택시에 타면서 태민은 계속 집을 바라보며 울었다. 정 여사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문의 순수성은 지켰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대진은 홀로 남은 집에서 태민의 방을 바라보았다. 텅 빈 방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세연과 태민이 집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대진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큰 집은 이제 너무 조용했고 곳곳에 남아있는 태민의 흔적들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가을 오후 대진은 태민의 옛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태민이 그린 그림들이 나왔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진 그림에는 아빠, 엄마, 태민, 할머니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대진은 그 그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시절 태민의 밝은 웃음소리, 아빠 하고 달려오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대진아, 뭐하고 있니? 정 여사가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태민이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 여사는 아들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보았다. 그런 것들은 빨리 치워버려. 자꾸 붙들고 있으면 마음만 아파. 어머니, 혹시 우리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태민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는데. 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대진아, 그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대진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핏줄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7년 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날 밤 대진은 우연히 세연과 태민을 목격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태민은 3년 사이에 많이 자라 있었고 세연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대진은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태민이 세연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다. 그 웃음은 예전에 자신을 향해 보여주던 그 웃음이었다. 며칠 후 대진은 태민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시간이 되자 태민이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 태민아. 태민은 대진을 보고 순간 멈춰섰다. 3년 전에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아빠였다. 아빠. 태민아, 아빠야. 많이 컸구나. 태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왜 여기에? 태민이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태민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처럼 달려와서 안기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태민아,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엄마가 늦으면 걱정해요. 태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다. 대진은 그 자리에 서서 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빼앗았을까? 대진은 자문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대진은 정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태민이를 봤어요. 어디서? 학교 앞에서.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태민이를 다시. 대진아. 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 아이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7년 동안 속아서 산 거잖아. 왜 계속 그 일에 매달려? 대진은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없었다. 세대 차이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감상적인 것일까? 그날 밤 대진은 혼자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태민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첫걸음말을 뗐을 때, 아프다고 자신에게 안겼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말인가? 며칠 후 대진은 우연히 세연을 만났다. 피숍에서 혼자 앉아있는 세연을 발견한 것이었다. 세연아. 세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여보. 왜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이는 어때? 대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요. 학교도 잘 다니고. 나를 찾지는 않니? 세연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많이 찾았어요. 왜 아빠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대진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가 바빠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태민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요. 지금은 거의 묻지 않아요. 아마 체념한 것 같아요. 대진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자신이 태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세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모든 것이. 너에게도 태민이에게도.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태민이는 이미. 나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핏줄이 전부가 아닌데. 너무 늦었어요. 태민이는 이제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밤 대진은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 태민의 순수한 사랑, 가족의 따뜻함, 아버지로서의 행복.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 정말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비에 젖은 정원에서 대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했다. 세연이 거짓말을 했던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정말 아무 죄가 없었다. 그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였을 뿐이었다. 이제 대진에게 남은 것은 커다란 집과 외로움뿐이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다. 가끔씩 아빠라고 부르던 태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태미는 더 이상 자신을 아빠로 보지 않았다. 한 번 떠난 신뢰는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빗속에서 홀로 서 있는 대진의 모습은 무척 쓸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과 잃어버린 것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더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